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던 직무 만족도, 이것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우리가 한번 뭐 직업 생활, 직장 생활 해보셨거나 어디 뭐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 경험했던 최고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왜 그 직업이 최고였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특성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특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직무 조건인데요. 일반적으로 훈련, 다양성, 독립성, 그리고 통제력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직업들이 대체적으로 직원들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의전, 피드백, 사회적 지지, 그리고 직장 밖에서의 동료들과의 소통 등도 직무 만족도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효과들은 직무 자체의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자들 역시 직원의 직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홍콩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보면은 리더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퍼먼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또 이스라엘의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그 경영자들의 섬세함, 또 반응성, 그리고 지지가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조건, 특히 업무의 내재적 특징, 또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직무 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도 어떻게 인퍼먼트를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각 변수가 중요하고 또 각 변수의 상대적 가치가 직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의 내적 특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성격인데요. 그 직무 만족도에서 직무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이 해당 직원의 이게 성격인데요. 긍정적인 심층적 자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Core Self Evaluations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 긍정적인 심층적 자기 평가를 가진 사람들, 즉 스스로 내적인 가치 그리고 기본적인 유능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직무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헌신의 맥락에서 봤을 때도 이 심층적 자기 평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심층적 자기 평가 이것들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직무 헌신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직무 만족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많이 받는다,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러한 긍정적, 심층적 자기평가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격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입니다. 방금 잠깐 임금 말씀 좀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임금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많은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도에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효과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특정한 소득 수준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 것인데요. 돈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 사회적 책임도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한 소명을 표명한 그런 조직들을 위해서 일할 때와 그렇지 않은 조직을 일할 때 똑같이 행복하게 되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 있죠. CSR 이런 것들을 볼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사회나 어떤 뭐 그가 속한 어떤 지역사회, 뭐 환경에 기여하겠다라는 조직들 이러한 그 행동들은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들은 환경적 지속성을 위한 어떤 계획, 그리고 비영리 활동, 기부, 그리고 전세적인 어떤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CSR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CSR은 지구를 위해서도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조직의 CSR과 부합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인 거죠. 최근에 이제 59개의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86%의 기업들이 CSR 프로그램 덕분에 더 만족하는 직원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CSR과 직무 만족도의 관련성은 젊은 세대에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밀레니얼, Z세대 뭐 이런 것들로 경영상의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기블로시티의 설립자인 이제 수잔 쿠니에 따르면은 새로운 세대의 근로자들은 사람, 지구, 그리고 이윤의 세 가지 핵심에 초점을 맞추는 고용자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CSR은 근로자들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거나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직무가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룬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이고 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직무 만족도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CSR이 이런 CSR 활동이 실행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또 지속 가능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SR과 직무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싶기도 한데 모든 직원이 CSR을 가치 있게 또 느끼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활동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관리된다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직에서 이제 CSR의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몇 가지 이슈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모든 프로젝트가 모든 사람의 직무 만족도에 있어서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몇몇 조직들은 직원들이 이미 정해진 방식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에 지나친 기여를 하도록 압박받고 있는, 그러니까 봉사활동 가기 싫은데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래에 또 CSR 프로젝트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참여할 여력을 소진시키고 또 직무 만족도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CSR이 긍정적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조직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때 특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CSR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SR의 측정치들은 직원들의 실제 업무가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직무 만족의 결과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직무 만족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무 수행 성과인데요. 일반적으로 행복한 직원들이 곧 생산적인 직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만족도와 직무 수행 성과 사이에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몇몇 있지만 300여 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둘 사이에 꽤 강력한 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더 훌륭한 성과를 내고 또 만족하는 직원이 많은 조직은 그런 직원이 적은 조직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인데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그들의 조직 시민 행동, 앞에서 말씀드렸죠. 역할 외 행동. 이 조직 시민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 조직 시민 행동, OCB는요.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서 기대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해낸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연구 결과들은 직무 만족도가 이 OCB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더 만족하는 사람들은 OCB를 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직무 만족이 그렇다면 왜 OCB에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이유는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신뢰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직원들은 또 이 OCB에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또한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특정한 성격 유형을 지닌 사람들, 예를 들면 친화성이나 성실성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들은 그들이 OCB를 더 많이 보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료들에게서 자신들의 OCB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그 강화 이론 같은 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어떤 경영자들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관련이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을 마주하는 최일선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답이 그렇다는 거죠. 만족도가 높은 직원들은 고객 만족도와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이죠. 몇몇 회사들은 이런 결과를 운영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온라인 신발 회사 이제 자포스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저도 이제 이 회사 옛날에 미국에 출장 갔다 이제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직원 만족도가 높은 고객 서비스 요원을 찾는 일에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2,000를 받고 회사를 나가는 옵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 이제 떠나고 싶어? 그러면은 $2,000을 받고 나가라. 그냥 돈 받고 나가라는 거죠. 이는 이제 만족도가 낮은 직원들은 그 돈을 받고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포스 직원들은 이제 재미 그리고 약간의 괴상함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이제 응원을 받고 있는 거죠.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자포스를 굉장히 비싼 돈으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CEO 원래 창업자도 그대로 계속 일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자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독특한 그 문화를 아마존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인수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자포스에는 이제 2,400만 명 이상의 이제 고객들이 있는데 75%가 자포스에서 재구매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포스의 경우에는 직원의 만족도가 고객들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삶에 대한 만족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직무 만족도가 삶에 대한 만족도와는 좀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직무 만족도가 이 삶에 대한 만족도하고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나타난 바가 있고요. 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 만족도가 직업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독일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실직을 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을 하는데 이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사람에게서는 이제 직업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직장에서 행복도, 특히 직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그 불만족, 직무 불만족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싫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만족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퇴장, 발언, 충성, 방치 모델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반응은 이제 생산적, 파기적 또는 그리고 이제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퇴장, 이제 조직을 나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이제 퇴장 반응은 이제 exit response라고 하는데 새로운 직책을 찾거나 사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만족에 대한 이 반응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은 이제 개인적인 퇴사 그리고 전체적인 이직률, 그 조직에서 이제 이런 조직원의 지식, 기술, 능력 그리고 다른 특성들의 총합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발언 부분은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근무 조건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발언 반응입니다. voice response라고 하는데 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 상사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은 수동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충성 반응입니다. loyalty response라고도 하는데 이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조직을 변호하는 것, 그리고 조직의 경영진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인데요. 수동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방치 반응이라고 합니다. neglect response라고도 하고요. 잦은 결근이나 지각, 그리고 노역 투입의 감소, 실수의 증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 퇴장과 방치는 그 생산성, 뭐 결근, 이직률, 뭐 이런 것들, 이 수행과 관련된 변수와 연관이 있고요. 또 이 모델은 직원들이 불쾌한 상황을 견디거나 직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행동인 발언과 충성 반응 역시 포함합니다. 이 모델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지나치게 일반적인 면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또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생산적 그 직무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약물 남용이라든지 도둑질, 뭐 부적절한 사회 활동, 뒷담화, 뭐 직무 태만, 그리고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 해를 끼치는 이제 대표적인 행동들인데요. 이러한 행동들을 이제 반생산적 직무 활동이라고 합니다. CWSB라고 하죠.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반항적 행동, 뭐 회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CWB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나진 않아요. 이러한 행동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이고 때로는 오래된 태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CWB를 예측하는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불만족을 통해서 CWB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또 그에 따라서 수행 성과가 낮아지죠. CWB 행동을 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자신과 좀 맞지 않는 잘못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어떤 직업적인 불일치도 있고 또 자신과 맞지 않는 조직 문화 안에서 일을 하는 이런 개인 조직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조직과의 어떤 그 불일치를 통해서도 이 CWB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의 사회적 분위기 역시 되게 중요한데요. 그 독일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태만적인 분위기의 팀에 소속된 사람들은 태만한 행동을 보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등 어떤 직접적인 업무 환경 규범이 CWB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CWB는 상사들의 어떤 폭력적인 관리 감독이 보호와 직원들의 또 다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또 굉장히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이죠. 네, CWB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만족도가 낮은 직원들은 개인별로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을 이제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직원은 뭐 직장에서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또 회사의 물건들, 뭐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 직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아주 창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이나 처벌을 통해서 특정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모두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즉 불만족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한 결과에 따르면 이 CWB는 때로는 이제 어떤 이제 개인들, 이 직원들이 지각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고 또 공정성을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는 복잡한 윤리적인 암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직장에서 보드마커 같은 거를 한 박스를 집에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절도로 간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직원이 조직에 기여한 내용들을 좀 조절 변수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감시나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위해서 업무 외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CWB 같은 경우에는 잃은 것을 갖다가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로서 결국은 이 CWB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직원에게 설문을 좀 받아서 직장 내에 개선할 필요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조화를 피하기 위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또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이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또 CWB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훌륭한 팀을 구성을 하고 또 관리자가 직원들과 어울리고 팀 운영에 대해서 공식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이 팀 기반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 CWB가 다른 직원들한테 전염되는 이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결근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근과 이 직무 만족도 사이에서는 어떤 부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상관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 효과의 크기는 뭐 중간 정도이거나 작다고 보통 봅니다. 다양한 대체적 직업 선택지가 없을 때 이 만족도가 낮은 직원들은 높은 결근율을 보이지만 또 선택지가 별로 없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디 갈 데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만족도 낮은 직원들과 만족하는 직원들 요 사이에 낮은 결근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어디 다른 곳을 가거나 이러기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으니까요. 또 병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직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직원들도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병가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가를 취하는 것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은 어떤 직원들은 직무에 만족을 하면서도 뭐 3일짜리 주말을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직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직률과 직무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결근과 직무 만족도 사이의 관계보다는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그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훌륭한 예측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직률은 이제 업무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데 어떠한 직원이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업무 환경이 낮은 그런 직무 만족도를 유발하고 따라서 이직으로 이어진다면은 이 전염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영자들이 어떠한 직원을 특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동료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 패턴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이 직원들의 직무 관여도, 즉, 이제 직무와 사회에 대해서 직원이 느끼는 연결성이 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이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무 관여도가 높을 때는 이직률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가치를 지니는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특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여도가 높은 직원들은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직업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경향은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족도와 이직률의 관계는 대안적인 그 직업 선택지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직원이 이제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던 직업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직무 불만족이 그다지 강한 예측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이제 직원의 결정이, 그러니까 현재의 직업의 안 좋은 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신을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미는 힘보다는 새로운 직업이 그 매력적인 그런 당기는 힘에 대한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이 비슷한 원리로 다른 직업적 선택지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 불만족이 이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학력이 높다라든지 능력이 좋다라든지 이런 인적 자본이 높은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불만족이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죠. 본인이 유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직무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조직을 이제 사기가 높은 조직하고 또 사기가 중간 정도인 조직하고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요. 봤더니 이제 사기가 높지 않은 조직들의 주가가 10% 오르는 동안 사기가 높은 조직들은 주가가 19.4%가 올랐다라는 그 결과를 봤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영자들이 아직도 이제 직무 만족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만족도를 과대평가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영자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262개의 큰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고위 간부들 중에서 86%가 자신의 조직이 직원들을 잘 대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직원들 중에서는 55%만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경영자 중에서 55%가 그리고 직원 중에서는 38%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기가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이 정기적인 조사를 해보면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경영자가 생각하는 것과 직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들 사이에 이렇게 괴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의 괴리는 어떤 뭐 작은 뭐 그런 조그만 회사부터 해서 큰 회사들까지 모든 조직에서 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휴스턴에 있는 KFC의 경영자 조너선 맥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석 달마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직원들에게 휴가에 대해서 더 큰 발언권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맥다니엘은 이제 조사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이 그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직 차원에서 굉장히 의견을 경청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자체가 어떤 만병통치약은 될 수는 없지만은 직무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무엇을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한 그런 노력들, 모든 방법들이 시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태도는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조직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실증적인 증거들 이런 것을 보면 직원들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자의 노력이 결국은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또 높은 고객 만족도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윤을 증가한다는 등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들 우리 또 리더들한테 좀 주는 시사점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중요한 어떤 직무 태도, 뭐 직무 만족, 직무 몰입, 또 조직에 대한 헌신, 앞에 말씀드렸던 뭐 POS, 직원 몰입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직원들의 만족도를 통해서 그들의 수행 성과나 뭐 이직, 결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피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또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관심사 그리고 업무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는 도전적이면서 흥미로운 그런 업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임금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제 태도와 이 직무 만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염두에 두셔서 조직에 적용을 한다면 좋은 긍정적인 어떤 조직 성과, 효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